에서 배순환 안수 집사님께서 원 포인트 업 2025로 제목으로 인턴십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지선이가 이거 주면 가지고 달려가. 그래. 이제 아람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도했으니까. 네. 집사님 어제 부산에 갔다 와서 해운대 새벽 2시에 왔어. 차 타고 갔다가 차 몰고 와서 주말에는 요즘에 그 KTX로 부산을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매진. 아침 첫 차 말고는 다 매진.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RMC 우리 의료인들 그 장로님들하고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그 어플을 딱 봤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당황을 하고 일단 내려가야 될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래 뭐 우리 뭐 젊은데 차 몰고 가자.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건 너무 무리다. 대구에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에 저녁에 내려가서 토요일 날 부산 갔다가 이제 다시 그 장로님 차 타고 대구 와서 차 몰고 이렇게 왔어요. 새벽 2시더라고요. 지금 비몽사몽이라서 말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 배경을 좀 이제 첫 타자니까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열흘 전에 이제 재명숙 목사님이랑 김영철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그 새로 이제 2025년을 대학 청년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커피숍에 동편마을 커피숍 이쁜 데 많이 있죠, 그죠?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두고 뭘 말하지? 뭘 준비를 하지를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은 뭐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예전에 뭐 인턴십하고 했던 그런 자료들 제 인생 스토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갔어요. 노트북에 담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약간 뭐 그 커피숍에서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그 한 달에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들과 평소에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1번 타자를 집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열흘 만에 무슨 얘기 하지? 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만든 그 내용이라서 그 PPT 한번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좀 할 거고 마이크를 지선이가 갖고 있는데 자 진원이한테 마이크를 한번 줍시다. 이제 대학 새내기잖아. 이제 1학년 끝났지? 네. 자 한번 읽어보자. 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 밑에 거는 괜찮고 자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바랍니다. 해석. 모두는 그들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강점이 있다. 그 자기 개발서에 나올 법한 아주 그 멋진 문구죠, 그죠? 원 포인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할 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려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집사님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좀 좋은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좀 해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목을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했고, 자, 오늘 집사님이 들려줄 얘기는 그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우리 청년부 독서 포럼 팀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목록에 올려서 이거 2025년도 되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그랬는데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1월 달에 2번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집에서 책을 사놓고 이거 혹시 뭐 처음 보는 사람 없죠? 하도 오래된 책이고 해마다 이제 그 서울대학교 그 소비학과 맞나? 그 김난도 교수님
이 계속 그 주도해서 이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은 책을 준비해서 이제 매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 주 말고 지난주 2주 전에 저희 그 쌤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송년회가 있어요. 송년회를 하면 뭐 게임도 하고 하여튼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특강을 하나요. 특강을 하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집필자 중에 한 분이 강사로 오셨다는 거라. 그래서 와 그래서 하여튼 그 강의를 듣고 이걸 요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집사님 세대가 공감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MZ들 지금 이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젊은 층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내용 중에 이제 맛보기 조금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뭐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뭐 섞이는 그런 어떤 같이 얘기 나눴던 적이 없으니까 집사님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의 대학 청년 시절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어떻게 보냈을까? 집사님은 사실은 이 그 다음 세 번째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때 응답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하면 너무 거리감이 좀 들 것 같아서 요건 가볍게 사진을 보면서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원포인트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우리 송년회 때 강사분 굉장히 젊으신데 서울대학교 이제 소비 트렌드학과 소비학과인가 하여튼 거기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쫙 이제 설명을 해주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유익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총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마이크는 화연이에게 한번 줍시다.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직장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전제를 결혼을 해서 이제 막 결혼했고 가정도 꾸렸고 이제 직장 생활이 확 이제 열을 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젊은 직장인의 고민 뭐 한두 가지 뭐가 나올까? 일단 경제가 제일 클 것. 돈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 네. 집사님이 소아과라서 병원에서 요즘 뭐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걸 주던데 진원이는 어떤 거 줄까? 루돌프 사슴코랑 눈사람 중에 자 아까 뭐라고?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부분.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내가 지금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는데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처음 시작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키우지? 언제 어린이집 보내고 또 얘를 갖다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 또 해야 되는데 또 막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감도 있고 하여튼 이제 아이들 좀 크면 이제 학교 어린이집 어디 보내지 이런 부분 재테크 중요하잖아. 돈이 중요하잖아.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그죠?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근데 반전이 있는 거지. 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고민은 이거래요.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1번이래요. 약간 좀 위기감? 내가 지금 이제 직장인이 된 거면 대학도 졸업해서 이제 전공도 정해져서 대학도 졸업해서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2년, 5년, 10년을 거기서 이제 내가 갈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제 파이어족도 나오죠. 빨리 돈 벌어서 나는 은퇴를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10년을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게 실제 젊은 직장인들의 고민이래요.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이 사이에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우선순위에서는 해야 될 걸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트렌드 헌터 트렌더스 날 2025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뭐 삼성이나 대기업 다니고 있는 젊은 그런 직장인들 중에 이제 모집을 한대요. 모집을 해서 그 대상군들에게 매달 이제 그런
뭐 너는 고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너의 고민은 뭐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고민들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는가 봐요. 결국엔 사실 나를 이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우리 젊은 친구들 제일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각자의 방법도 유튜브로 자기 개발하는 친구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실제 맨땅 헤딩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겪어보는 아니면 좀 그런 멘토가 될 사람들 찾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할 것 같긴 한데 뭐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이 젊을 때는 이게 제일 좀 고민이 될 거. 요즘은 더 그렇죠, 그죠? 이건 이제 집사님 얘기가지고 책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책의 내용.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MZ 세대의 자기 개발 코드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사님 세대, 우리 장로님 세대는 저기 위에 저렇게 롤 모델을 정해요. 그 집사님이 의사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 장로님들을 보잖아요. 저 장로님이 저 과를 선택을 했는데 물어보면 왜 그 과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나는 이제 물어보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화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세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완전 그 참새가 누구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 내가 아무리 목표를 잡아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에서도 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세대랑 이제 여러분 MZ 세대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큰 성공이 아닌 거라. 내가 아주 성공을 해서 막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소소하게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소하게 나다운 성공이 뭔가를 질문한대요.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MZ들이래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너무 막 과대망상 환자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면 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나다운 성공.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그 한 가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작은 성취를 꾸준하게 쌓아가다 보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또 승진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는 집사님 세대는 이런 거 없지. 무슨 공유를 해. 나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사람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MZ들은 그걸 기록을 다 남겨. 나의 일상 기록을 다 남겨서 또 날라.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죠? 뭐 여행 갔다 왔다. 난 이런 거 응답 받았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한대.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그 책 내용에는 자랑을 위한 게 아니래요. 이걸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나랑 코드가 맞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내가 이 정도 갔는데 자 우리 너희도 힘 좀 내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네트워킹을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집사님이 올해 46이거든. 진원이 몇 살이지? 20이잖아. 와 엄청나게 이게 강산이 2번을 바뀌고 6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듣고 집사님의 장로님의 생각은 뭐야 저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에요. 이제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말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다운 성공, 실천 가능 한 가지 집중, 그다음에 기록하고 공유하고. 자, 이건 질문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집사님의 인생을 아까 이제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후 2030, 3040 나눠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곰곰하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대학 시절 세연아, 이 의대생의 그 대학 시절의 그 있지, 그지? 아무것도 없어. 완전 고등학교 같은 그런 삶을 한 6, 7년을 살았던 청년은 뭐죠? 병원에 가 수련받는 나의 삶이 없어. 그렇게 청년의 나의 꽃다운 2030은 그렇게 흘러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 그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대학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결혼한 얘기하고 있으면 쌤들이 우리 그 랩런트들이 공감이 안 될 건데 그래서 그 대학 집사님의 2030의 그 기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 뭘까?
라고 이제 해봤더니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락이 바이잖아요. 바이의 그 바텀 제일 아래쪽. 그 여기 보통 보면 이제 그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집사님이 알았던 게 아니고 hit the rock bottom 이러면 바닥을 치다. 내 인생에 그 바닥을 친 걸 저는 2030 때 겪었어요. 그 스토리를 일단 좀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런 걸 지금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뭘 얘기해야 될까? 대학 청년들이 뭘 집사님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좀 응답받고 막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사람이 딱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닥친 얘기를 해. 그러면 돼. 뭐 그걸 위로를 받든지 바닥을 치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나의 바닥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짧은 인생이죠. 그 저의 2030 그러면 20년 30년 살았는데 그때 제가 바닥을 쳤던 어떤 바닥을 쳤을까? 집사님이 1978년생이에요. 집사님 100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진이 집사님 복스럽게 생겼죠, 그죠? 원래 우리 때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 안 찍죠? 그렇죠? 이렇게 찍었었어요. 태어났다고 목사님과 그 초등학교 선생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합시다. 옆에 이제 요즘에 저런 컨셉으로 해요. 저런 컨셉으로. 자. 기훈아, 집사님 집에 애가 몇인지 알지? 몇 명이야? 아, 땡. 민경아, 너 집사님 집에 애들이 몇 명인지 알지? 이름 다 알지? 그렇지. 자, 너 이제 질문을 받을 자격이 된 거야. 자, 쟤는 누굴까? 집사님이 저 사진을 찍고 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웠어.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어. 아니 요즘에 그 이 스튜디오는 가면 왜 저렇게 사진을 찍을까? 그게 너무 이쁘잖아, 그죠? 별 하나 달고 천사 날개를 해서 찍었어요. 누굴까? 유담일까, 소담일까, 도담일까? 화질을 보니까 유담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도담이? 근데 남자인지는 알겠어? 이게 이제 혼자서 앉을 수 없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 전에 것 같아. 뭐 100일 사진인지 뭐 하여튼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저렇게 사진을 고개는 가둘 수 있는 게 한 3, 4개월. 그 다음에 이제 엎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5, 6개월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때 찍었던 것 같아. 찍었는데 맞았어. 도담이야, 도담이. 자, 일로 와봐. 사탕 줄게. 자, 꼭 여자애처럼 저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사진을 한 번씩 보잖아, 그죠? 집사람이 이제 사진첩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너무 닮은 거라. 내 모습이랑 내가 봐도 내 모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우리 자랑하려고. 자, 이렇게 태어났다. 자, 그리고 옛날 사진입니다. 이제 85년도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태권도도 하고 저거 뭔지 중간에 있는 저거 혹시 본 거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그렇지. 뭐 걸스카우트, 아람단,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해양소는 우리 집사님 때는 이게 필수 코스였어. 태권도,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피아노 이 정도는 필수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마스터를 해야 되는. 짧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80년대라고 하면 88 올림픽 기억나죠, 그죠? 그 전후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막 이렇게 발전해갔던 시기여서 막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공계 과학자들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꿈도 과학자야. 그때 초등학생들이 꿈도 과학자야. 막 뭐 개발하고 뭐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라서 집사님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학자의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머리가 굵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막 이제 심란해지잖아요,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진짜 고민이 되는 거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마땅히 우리 아까 이 작은 교회에서 뭐 30평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뭐 이런 전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대학생 뭐 그런 교사 선생님들 뭐 그냥 아줌마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 전문인
그 라이센스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건 이게 굉장히 교사도 교원 자격이 필요하고 그죠? 뭐 변호사, 판사도 그런 거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대우를 받고 이제 나중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좋은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까 과학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의료 선교사 하면 참 좋겠네. 그래서 이제 저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수련회 그런 대학생이 됐어요. 의대를 들어간 거죠, 그죠? 뭐 서클 모임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라던 의사가 되었는데 이 1990 제 97학번이거든요. 2004년까지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의대 다니다 너무 힘들어서 1년 휴학해서 저는 이제 대학을 7년을 다녔어요. 의대 6년이니까 만 19살에서 26세까지 나의 인생, 나의 대학 시절은 어머니의 죽음. 제가 딱 입학을 딱 해서 이제 합격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제 다락방하러 가신다고 이제 일어나시고 움직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 대신 우리 교회 누나가 우리 집에 앉아서 나를 맞으면서 우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대낮에 누나가 왜 우리 집에 교회 누나가 왜 우리 집에 있고 왜 나를 보면 울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대. 그렇게 제가 그 20대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의사의 꿈을 꾸고 그 진짜 꽃이 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한 절반의 인생이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그때 가까이 계셨던 이제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저한테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엄마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락방하러 가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던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집사님의 이제 20대가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요즘의 트렌드를 봤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질문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답은 못 얻고 사람한테 이제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힘들어지면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묻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계속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질문이 이제 안 생기죠. 그렇죠? 말을 닫아버리고 그냥 뭐 안 되는갑다 뭐 답을 못 주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응답은 없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인생이 걸어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이게 집사님의 대학 스토리라 끝. 그죠? 자, 끝이라. 이제 대학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우리 경호야. 자, 이 물음표가 2개가 나왔지. 네가 그냥 너의 그냥 편안한 느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뭐 너의 느낌 그냥 너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뭐 둘의 뭐 파란색 빨간색이다, 그지? 네. 저 앉아 있고 저 서 있고 뭐 이런 어떤 게 조금 다르지. 네. 이렇게 있더라. 구글에 그냥 질문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미지가 이게 나왔어. 집사님이 이걸 다른 데도 많이 썼는데 요번에 이걸 넣으면서 굉장히 심오한 이걸 만든 이 디자인을 한 분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이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공감이 될까 싶어서 너는 어떻게 보여? 이 사람과 이 사람. 일단은 파란색 물음표는 이제 질문 그 질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질문 밖에 사람이 있는 거로. 쟤는 동동 떠 물음표가 이렇게 동동 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겠지.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 야. 그래.
집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네. 이게 뭔가 공감이 되는지를 한번 봐. 일단 뭐 대답 마이크는 잡았으니까 하나 줄게. 맛있게 먹어. 이 사람은 살이 좀 빠졌어요. 쟤는 뭘 먹은지 살이 쪘어. 그리고 얘는 힘없이 앉아서 굉장히 고뇌에 찬 표정을 가지고 턱을 개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파랗잖아, 색깔이. 쟤는 뭘 할까? 이건 이런 거 아닌가? 봐, 통통한데 손가락이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이 물음표가 딱 바닥에 붙어 있어. 좀 밑에도 사각형이야. 쟤는 동그라미다 봉봉봉 떠 있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집사님의 20대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꾸 막 부정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야? 답이 안 나니까 질문을 던지 답이 안 나니까 그거 할 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한번 가져와 질문하게 나서 이게 대학의 끝이야. 도움이 됐나요? 자 이제 청년으로 넘어와. 청년 7년의 대학생을 끝내고 청년 넘어와서 2004년부터 11년 1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26살부터 33살까지. 자 이제 뭐 역기러기의 삶, 전부 기러기인데 역기러기는 뭔가? 집사님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새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하와이에서 이제 한국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왕래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이제 하와이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 이제 가셨고 저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제가 23살 때 저희 누나 24살 때 결혼을 했어요. 24살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매형이 데리고 미국 가버렸어. 그래서 누나도 미국, 우리 나머지 가족도 다 미국.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거지 한국에.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바닥을 치고 질문만 계속하고 응답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청년에 딱 들어서는데 다 가셔버린 거야. 아예 가신 거라. 나 우리 안 온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내가 뭐 사실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집사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기러기의 삶을 집사님 좀 알아요. 이제 한국에 살지만 가족 없이 혼자서 그냥 뭔가를 계속 힘든 순간이나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병원에서 수련 받다가 인턴 레지던트 수련 받다가 며칠 밤을 새고 이렇게 이제 멍한 상태로 있으면 갑자기 한 번씩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뭐 직장 생활 해도 매일 집에 가죠 대충, 그죠? 매일 집에 퇴근을 하잖아, 그죠?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를 갔다 와서 병원 이제 인턴 처음 들어갔는데 신경외과를 갔는데 한 번도 피 검사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이거 너무 손 떨리고 5월턴, 3월달에 다 친구 동기들은 다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불러서 가르쳐 달라 그러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를 안 보내줘.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를 보내줘서 뭐 하느냐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뭐 속옷하고 그런 것만 좀 챙겨와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또 주말 지면 또 똑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생각. 진짜 찐 기러기의 그런 상태에서 완전 바닥을 좀 예상이 되죠. 집사님 대학 시절도 바닥이었고 청년도 이제 바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진짜 혼자라고 하는 그게 징하지. 수련 받다가 너무 힘든데 한 번씩 아버지가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아들이 잘 살아있나 이렇게 해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이제 아버지 저 지금 뭐 해야 돼서 뚝 끊고 뭐 또 전화 오면 아버지 지금 회진 중인데 뚝 끊고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이제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전화하면 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제 일과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를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해주면 눈물이 막 나요. 그런 광야의 생활을 집사님이 했어요. 한 7년 가까이. 진짜 저 때는 정말 살아남기 위한 그 말고는 딴 걸 생각할 수 없는. 막 아무튼 그런 이게 막 뭐 이렇게 자기 휴대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몰라. 유 목사님 한 번씩 뭐 시계 군대에 가서 시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주웠는데 자기 시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식이 수련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통장에 월급이 차곡차곡 쌓여서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4년 하고 나면 돈이 엄청 많아져. 그런 장점은 있어. 근데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 그렇게 쌓여지는 월급 말고는 뭐 시간도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근데 이때 역시 무응답인 거죠. 그리고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고, 뭐 하겠어 예배. 6개월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마음은 진짜 6개월 만에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지. 근데 졸아. 너무 피곤해서 계속 졸다가 축도하면 이제 깨는 거지. 얼마나 이제 뒤통수도 따갑고, 좀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저기 봐요. 당연한 거라. 응답 없는 게 그때는 이제 약간 반포기 비싸게 응답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그게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로 제 청년의 시절 끝났어요. 이 끝이에요. 지선이 청년의 시절. 도움이 됐나요? 자, 그 집사님이 너무 좀 슬픈 게 청년 때 제가 병원에서 수련 받고 뭐 가족들도 다 가버렸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뭔가 뭐 이렇게 이벤트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행을 가고 뭐 맛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인턴십을 위해서 나의 청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이렇게 찾아봐도 사진이 없는 거라. 너무 슬프지 않니? 이 7년, 짧지 않은 7년 동안에 내가 살았던 거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사님 요즘에 그게 한이 돼서 가는 데만 사진을 많이 찍거든. 근데 사진이 없어.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집사님이 일했던 병원이 영대 병원인데 대구에 있는 병원 사진. 저기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막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는, 저것도 구글에서 이제 하나 검색해서 나는 저런 삶을 살았지 이러면서 비슷한 걸 갖다 가지고 와서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픈 거지. 사진이 없어. 그죠? 예. 광야에서 바닥을.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전문의를 따고 졸국하고 난 뒤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게 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졸국 사진, 소아과 졸국 사진으로 이제 가운데 이게 이제 유일한 사진이 될 줄이야. 그죠? 이게 집사님의 청년의 시절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뒤니까, 결혼하고 난 뒤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것들은 그냥 짧게 지나갈게요. 뒤에 부분 제일 마지막 결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사님은 경주를 갔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안양 사람이고, 안양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양에서 대구로 내려오든지 대구에서 안양으로 오든지 이거잖아. 근데 갑자기 경주로 간 거예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지만 그 나중에 설명을 하고, 어쨌든 경주에 가서 그 한빛 병원, 또 한빛 RUTC 중직자가 세운 병원에서 집사님이 첫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1, 2년 생각하고 갔는데 5년 있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또 작은 시골의 작은 교회, 거기는 집사님이 제일 젊어.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내가 계속 경주에 살 것도 아닌데 임직을 덜커덕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다시 재차 이제 권해주셔갖고 그러면 안수 집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 렘넌트들은 이제 대학 유초등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다 합쳐도 한 5명, 10명 내.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어떤 직책을 주셨냐면 렘넌트 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애들을 다 통과를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라. 근데 그게 어떤 시점이냐면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부목사님 애들이 3명이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교회로 옮기신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있던 렘넌트 3명이 사라졌는데 부목사님 렘넌트 예배 설교를 하셨던 부목사님이 사라지시니까 그때 저한테 맡아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도 아닌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 정말 매주가 힘들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그 교회가 또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헌금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렘넌트 사역들, 청년들 만났던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도 한 명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그리고 제가 갔던 첫 직장이 병원이면서 그 지역에
모든 목회자들의 배경이 되고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진료받고 검진받고 뭐 원장님이 병원장님이 선교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배과장 나 선교 한 열흘 갔다 올 테니까 병원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세요 갑자기. 그럼 난 뭐지? 난 독박으로 그냥 아동병원은 야간에도 진료를 해야 되고 주일날 토요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하고 나면 이렇게 그런 그 인턴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자, 이 경주 시절 저는 그때 당시에 늦깎이 결혼을 했지만 나는 청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꽂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이 작은 교회와 또 한 병원을 또 이렇게 그 병원을 통해서 RUTC 또 이제 지역을 섬기시는 중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꿈이 생긴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가? 나는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모델들이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응답은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 교회를 받고 또 그 중직자를 받고 간접적으로 와 저렇게 응답을 받아 가시는구나를 보고 배운 거지. RUTC가 뭐고 선교가 뭐고 이 교회와 중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저 삶이 없었다면 집사님의 삶은 정말 너무 다르게 바뀌었을 거예요. 첫 직장, 첫 현장에서 또 정신 차리고 첫 교회를 섬기면서 그죠? 이게 이제 또 안양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2017년에 올라와서 벌써 또 7년이 됐어요. 39이고 이제 만으로 이제 45. 동부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GCN 병원. 뭐 여기도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이건 지나가야 되니까. 자, 이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나는 부모가 되었고 아이가 3명이나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부모가 맞나?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드는 거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막 마리아하고 막 울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우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교사 세미나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나는 우리 3명의 렘넌트를 두고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 갑자기 드는 거라. 없더라고. 기도는 많이 했었는데 눈물의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언약을 잡고 2018년도부터 벌써 7년째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교사를 권해 주셨는데 청년부에 왜 교사가 필요할까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사를 맡겨주셨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가 뭘까? 교사는 어때야 될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한 7, 8년 던지면서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들 주셨고 또 전문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때는 진짜 이 안양에서의 집사님의 삶은 정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앞에 굉장히 그 바닥을 쳤고 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좀 기다리고 좀 안 하려고 하고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해요. 안 만나려고 하고 진짜 응답인 건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로드맵을 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뭐 사진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안 사진 다 미국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처갓집, 네, 우리 가정 언약이고 또 유담이 네 사진. 우리 셋째 도담이 만삭 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 언약 붙잡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 유담이 소담이 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주겠지만 언약 자녀를 이제 잉태를 하고 이제 언약을 잡고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집사님 찾아오면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모두에게 내가 기회를 줄게. 자, 집사님이 2017년도에 올라왔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017에서 2024년까지 올라와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지금 8년 차인데 그 춘천의 그 남이섬 그 메타스케이어 나무 거기거든요. 여기가 저기를 가서 처음 사진을 찍은 거라.
근데 너무 괜찮아. 이 사진이 뭐 이렇게 카톡 프로필 올려놓고 그래 우리 이제 멋지게 가족 사진 남겼어. 근데 그 다음에 집사님 또 가자는 거라. 그래서 배 이렇게 만삭해 갖고 이제 가서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가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집사님이 순서를 섞어놨거든요. 연도를. 자, 도전해 볼 사람. 이 사람한테는 제가 또 하나 더 줄 거야. 다른 거 맛있는 거. 하리보 젤리. 자, 우리 새로 군산팀. 자, 이 두 명이 상의해서 해도 되니까 자, 유심히 해야 돼. 자,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뭐 사탕도 2개 남았고 하니까 자, 일로 와봐. 가까이서 봐야 돼. 이거는 멀리서 보면 안 돼. 자, 사람 숫자도 잘 봐야 되고 애들 키도 잘 봐야 되고. 둘, 넷, 여섯, 7개니까. 의견이 하나가 잘 안 되나 보다. 자, 됐으면 참 애들이 빠르게 큰다, 그죠? 자, 일단 뭐 쉬운 거는 쉬운 거니까, 그죠? 이제 애가 3명이냐 2명이냐는 누가 봐도 아니까. 자, 2017년도는 어딜까? 자, 1번 2017년도 제일 첫 번째 거. 가운데 밑에 거. 자, 딩동댕동. 소담이도 엄청 작았죠, 그죠? 자, 2018년도. 그 위에 오른쪽 저거. 저 맞았고. 저 이제 뱃속에 이제 도담이가 있었고 막달에 우리가 갔어. 그 장모님이 엄청 말렸거든요. 야, 무슨 배가 이래 갖고 남이섬을 가냐. 그래서 야단 맞고 이제 그래 왔고. 자, 세 번째. 맨 왼쪽? 아래쪽. 우리 도담이가 그때 좀 작았으니까 이제 돌 지나고니까 요때가 이제 세 번째 2019년도. 오른쪽? 밑에 위에. 밑에 거? 땡. 땡. 저기서 막히는구나. 자, 뭐 경호 한번 해볼래? 자, 도전. 자, 아까 뭐 이게 1번, 2번, 3번까지는 했지. 자, 4번. 네, 4번은 이제 그 위에 거야. 저 위쪽 맨 위쪽. 저거 위에 거. 네. 도담이가 좀 작지. 그 말씀만 들고 있는. 예.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좀 커. 깎아머리인데. 그치? 네. 그러면 4번. 네. 그다음에 바로 밑에 5번. 그래, 5번이고. 자, 이제 요거랑 요거 2개 남았다. 그지? 자. 2개. 오늘 뭐 사탕 1개 받았는데 또 좀 하리보만 줄게. 저는 가운데에서 왼쪽이 6. 그다음 여기가 제일 마지막 2023년.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야? 누구야? 누가? 저기 맨 끝에 도담이인가? 도담이. 막내가 조금 작은 느낌. 작은데 얘 좀 네. 크다. 예. 유담이 첫째가 좀 많이 컸지.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표정도 이제 무표정이 돼.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얘가 이제 표정이 사라져. 그래, 크고 소담이도 엄청 키가 많이 컸지, 그지? 예. 자, 수고했어. 자, 하리보 젤리 이게 약간 설탕 가루도 좀 있는 특별한 하리보라서. 자, 그리고 이제 올레 이제 우리 갔다 왔어요. 또 이제 올레 가서 이제 미국의 조카들하고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저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우리 동북의 대학 청년들은 결혼해서 무조건 3명입니다. 3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명. 그죠? 예, 기도 제목 잡고 한번 이제 3명을 키우시는 많은 모델적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노하우도 좀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집사님은 이 책에 나오는 그 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라고 하는 저 문구가 우리는 이 사회나 시대를 보고 책을 읽고 할 때 항상 복음적인 눈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어려울 수 있지, 그죠? 인생 경험도 짧고 신앙의 연륜도 짧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그 강점 살려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우리는 이런 제목을 보고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의 강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찾았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제목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집사님이 이거 3개를 적어놓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세 가지가 좀 뭔가 좀 약간 흐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MZ들의 자기개발 코드 첫 번째 나다운 것을 따로 있다. 그걸 찾아서 성공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1장 1절이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그죠?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나? 난 그게 성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걸 놓치는 순간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힘들어져. 이 성공의 코드 첫 번째를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걸 보고만 해서 발견하는 거. 근데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래. 집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달란트일 수도 있고 전문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질문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1번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지.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한 10년 넘게 계속 바닥을 쳤잖아요. 질문만 던지는데 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응답을 받네?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지? 이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아닌 거라.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이 부분도 집사님은 다르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제 복음을 주셨고 나의 것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받는 이 응답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고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고 네트워킹되어서 작품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잘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이런 스토리를 했어요, 그죠? 네. 전체가 안 보일까봐 집사님이 한 판에 이렇게 요약을 했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요즘에 이런 짤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렇죠? 우리가 1을 365승을 하면 기훈아 1에 365승 1이잖아, 그렇지? 이 너무 쉬운 건데, 그렇지? 근데 우리가 0.01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거잖아. 1도 작은데 0.01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1.01이면 1에다가 0.01을 붙인 거잖아. 그거에 365승이 37배가 된대요. 1에 37배가. 소름 돋지 않나, 그죠? 근데 이제 이 자기개발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 활용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좀 해라. 작게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이걸 써먹는 거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래? 아니면 0.01이라도 좀 붙여서 갈래? 이런 의미예요. 집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12월 달이고 벌써 이제 내년에 대한 메시지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마인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믿음, 우리가 믿음, 뭐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결코 이걸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랑 실제 내가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거랑 이걸 뗄 수가 없다고. 근데 대부분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삶이 잘 안 되고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대구를 찍고 부산을 찍고 왔잖아요. 대구에서 잔 데가 제 친구예요. 하나교회 이제 안수 집사인데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노트북을 가져갔었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이제
한번 리뷰를 쫙 해줬어요. 아, 내가 이제 대학 청년 앞에서 내가 인턴십을 한다. 내가 너를 앞에 두고 내가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어때? 이러니까 잘했군 이러면서 원래 대구가 좀 말이 짧아. 잘했군. 아, 나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 생각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맞잖아요. 그죠? 한 손에는 그죠? 믿음과 실력을 함께 가진 다윗이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죠? 믿음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이든 신앙적인 부분이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런 언약과 이걸 가지고 내년을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바로 막 37배 이게 아니라 0.01 정도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그 138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한다면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무응답이다. 그럼 큰 그릇인 거지. 집사님이 무응답의 그 시간이 한 14년 넘게 지속이 됐었던 뭐 간접적인 응답까지 하면 뭐 거의 청년과 뭐 거의 저희 인생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무응답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 그렇죠? 지금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은 앞으로도 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 거냐 아니냐고 하는 게 내년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포인트업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세상 사람들도 저걸 막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연말에 또 원초의 본부의 메시지들, 교회의 언약들, 또 청년부의 언약들,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이걸 곰곰이 좀 생각하고 정리하는 연말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 1%만 내가 좀 응답을 받자.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그래, 목사님이 첫 타자로 이걸 이렇게 주셨지만 첫 타자에 보니까 너무 깊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슥슥 지나가는 거지, 그죠? 내년에 좀 실제적인 그런 그 삶에 대한 부분이든 그 뭐 신앙적인 부분이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2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집사님의 스토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피드백하고 포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이제 선물을 하나 줄 건데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성경구절 3개를 한번 볼 건데, 에베소서 2장 10절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2022년도 한 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집사님은 이게 그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루틴 하는 그 책상 앞에 딱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3개가. 근데 거기에는 우리 대신에 나라고 바꿨어요.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쭉 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걸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발견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 교회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바울파, 뭐 이렇게 베드로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심을 수도 있고 물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잖아. 나는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 뿌리 뽑아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힘이 되면 조금 이제 좀 빨리 크려고 좀 몸부림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은 이제 올해 제가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네, 빌립보서 1장 6절.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도 우리 대신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 집사님은 이 성경 구절 3개를 가지고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내년에 이제 집사님의 그건 이제 성경 구절은 11월 달에 이제 그걸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도 확정을 하고 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빨라지는 것 같아. 보통은 이제 1월 달 넘어가서 원단 듣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 12월 달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11월 달 추수감사절 전부터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년은 뭐죠? 저에게. 왜냐하면 이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의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 찝어버리면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좀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도 주시고 실제로 살고 난 뒤에 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네, 그런 응답들을 좀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대학 청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선물도 줘가면서 이런 강사가 없죠. 다 내년에 혹시 세워주시면 또 좀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강단 2부 강단 말씀을 통해 주셨던 올바른 나의 신앙생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복음과 전도 운동하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참된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